자, 오늘 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행이동 배웠지. 네.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랑 식을 평행이동하는 게 방법이 좀 달랐지. 네. 두어가 반대였지. 네. 자, 오늘 할 거는 대칭이동이야.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이 뭐냐? 대칭이동도 두 가지가 있어. 선 대칭이동이 있고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어. 선에 대한 대칭이동, 선은 직선을 말하는 거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점에 대한 대칭이동 두 가지가 있어. 자, 선대칭은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야. 선생님이 쓰는 표현이야. 데칼코마니. 우리가 미술 시간에 물감을 묻혀서 종이를 접었다 폈을 때 대칭이 되게 모양이 나오지. 예를 들어 나비의 한쪽 날개만 그린 다음에 접었다 펴면 양쪽 날개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쉽게 얘기하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우리가 접는 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물감을 여기다 칠했어. 그럼 이 선으로 접었다 펴면 당연히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지, 찍히겠지. 이런 게 선 대칭이야. 이미지로는 그런데 이제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를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점 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거야. 다시 A를 X에 대하여 점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그 얘기는 뭐뭐에 대하여가 기준이 돼야 돼. 얘가 기준이야. 그럼 얘는 움직이면 안 돼. A가 움직여야 돼.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 A를 X하고 이어. 자, 그리고 그 연장선은 계속 긋는데 어디까지 긋냐면 똑같은 길이만큼 커. 그러면 새로운 점 A' 나오겠지. 자, 이게 A를 X에 대하여, 점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새로운 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어떤 관계야? 중점을 계산하면 X와 똑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있어야 돼. 자, 여기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 점대칭이야. 자, 이미지는 이래. 근데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냐가 달린 건데. 자, 예를 들어 필기를 잘 하세요, 이제부터. 이런 건 필기 안 해도 돼. 감각적으로. A, B라는 점이 있어. 자,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거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X축은 선이야, 점이야? 선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물감을 딱 찍고 이거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점이 반대쪽에 찍히겠지. 네. 그렇지? 그럼 그 새로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야. 좌표가. 자, 잘 봐. 얘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점이 조금 아래쪽에 찍혀야겠다. 얘가 좀 직관적으로 좀 말이 돼야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직하게 이동해. 수직하게. X축으로 접으면 정확하게 수직하게 이동하고 길이도 똑같은 데 찍히겠지, 당연히. 아니, 접는 선과 똑같은 거리에 찍히겠지. 네. 그럼 이 새로운 점의 좌표가 A'인데, 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야? 세로 X지. 세로는 X가 똑같으니까 X가 여전히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도 세로니까 A, 0이 돼. 이건 왜 0이야? 가로 Y인데 얘가 0,0이기 때문이지. 또는 X축 위의 점은 다 Y가 0이지. 자, 여러 가지 이유로 A, 0이지. 그러면 요 좌표는 뭐가 돼야 될까? 요 좌표. 이번에도 두 점의 중점이 얘랑 같아야겠지. 네. 그렇지? 그러면 B랑 뭐랑 평균 낸 게 0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네모는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도 있고. 그렇지. 똑똑했네. 그래야지만 평균을 구하면 0이 되겠지. 자, 따라서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가 반대가 됐어? Y 부호가 반대가 돼. X축 대칭 이동은 X 부호는 안 바뀌고 Y 부호가 반대가 된다. 자, 이해했지? 자, 이번에는 이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게. 이번에는 Y축으로 접었다 펼 거야. 그럼 이 점이 또 반대쪽에 찍히겠지. 여기쯤 찍히겠지. 이걸 A2'이라고 할게. 프라임을 두 개 붙였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이걸 이으면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이 돼요. 맞니? 자,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가로 y니까 y가 똑같아요.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도 y 값이 b가 돼요. 그런데 x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x는 0이겠지. 따라서 a랑 뭐를 평균 낸 게 0이 될까라고 했을 때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자, 결론. 어떤 점을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 반대? x 부호가 반대가 된다. 괜찮지? 아까는 x축 대칭 이동하니까 y 부호 반대, y축 대칭 이동은 x 부호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뭐에 대한? 원점. 출발은 여전히 a야. 그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점대칭이지. 원점이 점이잖아. 네. 처음으로 점대칭이야. 자, 따라서 이 점을 원점을 향해 이어. 아까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연장선을 그었지. 이번에도 연장선을 긋는데 어디까지 거? 길이가 똑같을 만큼 그려야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A3'이라고 하면 점 3개 찍었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뭘까라고 했을 때 길이가 똑같으니까 x 값의 평균도 0이 돼야 되고 y 값의 평균도 0이 돼야겠지. 따라서 x, y는 모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결론. 어떤 점을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 반대? 둘 다 부호 반대가 돼요. 자, 이걸 바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 한다.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부호가 반대다. 그런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x축 대칭 이동, n y축 대칭 이동. 이렇게 대칭 이동을 두 번 했다고 봐도 돼. 왜냐하면 이 점을 x축 대칭 이동하면 a 프라임이 되고 다시 이 점을 y축 대칭 이동하면 a2 프라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사각형이 합동인 사각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얘를 x축 대칭 이동하고 다시 y축 대칭 이동한 거랑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순서를 반대로 해도 돼. y축 대칭 이동을 하고 x축 대칭 이동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둘 다 보고 반대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방법도 기억해.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모두 했다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필요한 개념이야. 자, 마지막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마지막 대칭 이동은 yx 대칭 이동이야. 여러분 y는 x가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지. 어떻게 생겼어? yx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지. 이게 yx지. yx는 여기 45도 각도를 갖고 있어. 정확하게 yx. 그러면 이 yx 초록색이 접는 선이 돼야 돼. 초록색이 접는 선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여기 있어. 다시 a에서 모든 시작은 a야. a에서 초록색 직선으로 접었다 펴면 점이 어떻게 찍혀? 요렇게 찍히겠지. 이걸 A 하나 둘 셋 넷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는 뭐가 될까라는 거야. 자, 이번에도 수직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거든. 근데 요거는 그냥 결과를 바로 공개할게. y는 x 대칭 이동하면 a와 b, a, b가 b, a로 바뀌어. 부호가 안 바뀌고 정확하게 x하고 y 값이 반대가 돼. 자, 이게 y는 x 대칭 이동이야. 자, 그럼 이제 대칭 이동 네 가지를 배우는 거야.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 네 번째, y는 x 대칭 이동. y는 대칭 이동은 x하고 y의 자리가 반대가 된다라고 기억하면 된다. 자, 요게 이제 대칭 이동이야. 지금 나는 뭘로 설명했어? 점으로 설명했지. 출발을 점으로 설명했지. 네. 우리 평행 이동은 점을 이동하는 거랑 식을 평행 이동하는 게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지. 다행스러운 건 대칭 이동은 점과 식이 동일해.
같은 방식이야. 그래서 오히려 대칭 이동이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이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그랬어. 그럼 얘를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야겠지. 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자. 자, 얘를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누구 보고 반대? y 보고 반대지. 그러니까 y에다가만 괄호를 쳐서 식을 쓴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줍니다. 자, 요게 x축 대칭 이동이야. 방법이 똑같아. 자, 오히려 더 쉽다.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은 조심해야 되지만 대칭 이동은 조심할 게 없어. 항상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뭐 한대? 배웠네? 어디 지나? 중심을 지나야지. 중심이 2, k니까 2, k를 대입하면 k 값이 나온다. 끝. 해결된 거지. x에다 2, y에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서 해결을 하자. 자, 234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였더니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돼 있네. 그러면 여기 지금 식이 없잖아, 그지? 원의 방정 식이 없어. 그래서 원의 방정 식을 먼저 세울게. 요 원을 식을 세우자.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요렇게 식을 세웠어. 얘를 무슨 대칭이동? 원점에 관한 대칭이동이야. 원점에 관한 대칭이동은 x와 y 둘 다 괄호가 필요해. 왜?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반대가 돼야 되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곱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부호를 반대로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얘도 플러스로 바꾸고 싶으면 얘 뭘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로 바꿔야 돼. 얘는 뭐 크게 이익이 없어 보여서 이대로 놔둘게. 자, 이제 이 원이 2, 마이너스를 뭐해? 지난다. 또 뭐 해야겠어? 대입해야겠지. 2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자, 따라서 R의 제곱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럼 R은 루트 5가 되겠지. 자, 해결되죠? 자, 이거는 237번. 직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이 자기 자신이 된다. 어떤 직선을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된대. 원래 식과 똑같다는 얘기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x하고 y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되지. 따라서 ay 플러스 3x 더하기 5는 0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과 위에 원래 직선이 서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자기 자신이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얘랑 얘랑 같다고 식을 써야 되는데 얘를 두 직선이 일치한다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따라서 얘를 y는으로 정리할게. 얘도 y는으로 정리할게. y는 마이너스 a분의 3x 마이너스 a분의 5고 얘도 y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ax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얘랑 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 다음에 y절편과 y절편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어느 쪽이 풀기 더 쉬울까? 동그라미와 네모 쪽 중에 어디가 더 풀기 쉬워? 네모가 풀기 쉬워. 왜냐면 동그라미는 문자가 두 개지. 두 군데 있지. 근데 얘는 한 군데만 있으니까 네모가 같다를 이용하면 A 값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대칭 이동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 239번.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에 접한다. 자, 얘를 x축 대칭 이동하자.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 그래서 y가 괄호치고 마이너스 y라고 쓰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x 플러스 2y 플러스 a는 0이라는 직선이 됐고, 이 직선이 이 원에 뭐 한다? 접한다! 공식 뭐야? 접한다? 뒤에 나와요. 그렇지. 좋았어. 디스턴스와 알고 가야. 디스턴스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이니까 어느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 플러스 1.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5니까 그렇게 하면, 자 이제 여러분이 잘 풀 수 있는 식이 나왔지? 이 정도는 이제 자신 있지? 네. 그렇지. 우리는 문제를 푸는 이유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푸는 거야. 점점 쉬워져. 자, 이번에는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동을 2번 이상 할 수도 있어. 좀 많이 하면 이동을 3번 이동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지금은 2번 이동하는 문제를 연습하게 될 거야. 자,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동을 2번 했지. 대칭 이동도 하고 평행 이동도 하고. 한꺼번에 먹지 마, 음식을. 조금씩 먹어.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알겠지? 자, 따라서 얘를 y축 대칭 이동 먼저 하자.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 반대? x 부호 반대야. 따라서 x가 지금 몇 군데 있어? x가 왜 두 군데 있지? 그럼 괄호를 2번 쳐서 풀어도 돼. 근데 내가 이럴 때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줬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뭐였지? 표준형으로 만들면 x, y가 한 개가 된다고 그랬지. 네. 자, 따라서 이번에도 좀 더 쉬운 풀이를 쓰기 위해서 표준형을 미리 해버릴게. 자,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y제곱은 0이니까 반의 제곱, 3의 제곱을 양면에 더하자.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의 제곱. 자, 이제 얘를 y축 대칭 이동하자. x고 반대. 요 녀석이 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쓸게. 자, 그랬더니 이 원이 이 직선에 또 뭐해? 아직 안 끝났지. 평행이동할 차례지 이번에는. 그래서 얘를 또 평행이동해. 자, 이 상태에서 해도 돼. 평행이동.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2만큼. 자,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축으로는 평행이동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지. 그럼 이번에는 y에다 괄호를 쳐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평행이동이야. 대칭이동 아니야. 자, 요것도 보기 좋게 쓸게. 부호 반대로 쓸게. 자, y니까 y라고 쓴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얼마? 플러스 2라고 써야지. 평행이동은 식은 부호 반대였으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평행이동. 자, 그런데 이 원이 이 직선에 뭐 한다? 접한다. 이번에도 D는 R이 되겠지. 자, 해결이 됐죠? D는 R이 됐지. 자, 242번을 또 보겠습니다. 많이 풀어줄게.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고, 그 다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요. 얘도 2번 이동하는 문제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4를 평행이동 먼저 하자.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얘는 평행이동이니까 x하고 y에 괄호가 들어가야 되고, y 자리에 y라고 쓰고,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y 자리에 y라고 썼어. 그 다음 평행이동 마이너스. 땡! 플러스. 플러스 얼마? 2가 되겠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그 반대.
여기는 x 마이너스 5가 돼야지. 자, 그 다음에 얘를 f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도 되는데 식이 좀 깔끔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 좀 할게. 수학은 정리를 해야 문제가 쉬워져. 최대한 깔끔하게. 이제 얘를 x축 대칭 이동하자. 누구 보고 한대? y 보고 한대.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 자, 얘도 더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5a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지. 그랬더니 L과 L'이 y축 위의 점에서 만난다. 원래 직선 L, 새로운 직선 L'.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출제자가 원래 직선 L, 새로운 직선 L'. 둘이 y축 위에서 만난다. 무슨 뜻이었지? y축에서 만난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수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건 직교한다, 수직이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해석한 거야. X절 Y절 y절편이 같다. 해석 안 되네 아직. x축 위에서 만난다. x절편이 같다. 같다. 여기는 직자가 없어. 직교, 수직 이 말이 없어. 없는 걸 보이면 안 돼. 그때는 y축 위에서 직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하면서 만난다. 이거 지금 수직이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야. 문제를 읽어야 돼 정확하게. 따라서 y절편이 같다니까. 얘 y절편 얼마야? 4. 얘 y절편은 4. 아니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10으로. 5a 마이너스 2.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 2라고 있는 애들 있어. 아니야. 상수항은 이만큼이다. 상수항이지. 얘랑 4가 같다. 그러니까 끝난 거야. y절편이 같다. 그리고 y절편은 눈에 보이지만 x절편은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y에다 0 집어넣어서. 자, 247번. 자, 계속해서 2번 이상 이동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 자, 처음에 중심의 좌표가 5,0이고 반지름이 r이 1이다. 그러면 식을 세우자. 자, 여기 있는데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이니까 x와 y에 모두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괄호를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썼고, 자, 이제 x 자리에 x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 그렇지. y 자리에 y 플러스 7이라고 써야겠지. 자, 정리를 더하자. 정리를 더해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 좋겠지. 자, 얘를 이제 뭐 하래? 마이너스 대칭 이동하래. 마이너스 대칭 이동. 그러면 누구랑 누가 바뀌어? x랑 y가 바뀌지. 자, 따라서 얘는 y 빼기 8의 제곱인데 여기다 쓸게. 뒤에다. 그리고 얘가 x 플러스 7인데 앞에다 쓸게. 왜? x가 앞에 있는 게 자연스럽다. 나머지 부분은 안 보인다. 자, 자리를 바꿨는데 선생님이 x를 앞쪽에 썼어. 어차피 새로운 원은 이거니까. 이 원이 x축에 뭐 하였다? 접하였다. x축에 접하는 원! 식 뭐야? x 빼기 a제곱 플러스 y 빼기 b제곱. 그렇지. b제곱이었지? 이거였지? 그러면 a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7. b는 8. r은 b가 8인데 r이 8이지. 끝. 맞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외워져 있어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동시에 접하는 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었지. 수학은 뒷그리는 과목. 지난 시간에 안 한 거 이번 시간에 들통이 나고 틀릴 수밖에 없다. 특징. 대신에 잘 소화하는 친구들은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온다. 그래서 수학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쉬운 과목, 자꾸 까먹고 못 외우고 숙제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계속 어려워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썼지, 그치? 알면 알수록 더 강해지지만 어떤 친구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늘어나 모르는 게 늘어나? 원래는 아는 게 늘어날 거야, 그치? 근데 지난 시간 내용을 숙지 못하는 친구는 모르는 게 늘어나는 거야. 왜 새로운 걸 배웠는데 그걸 또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어설프게 하면 아는 게 늘어나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정말 잘해줘야 돼.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된다. 테스트실에서 숙제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습관 질문하고 세모 표시하고 집에 가면 할만하다. 자, 이제 그림으로 푸는 문제를 볼까? 네, 오늘 다 해요. 할 수 있으면. 근데 뒷부분이 난이도가 이제 슬슬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되면 잘. fx, y는요. 이게 지금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자, 요거는 요새는 잘 안 물어보는데. 자, 이 둘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뭔가. 네. 그렇지? 근데 전혀 다른 게 위에 거는 점이야, 맞니? 네. 밑에 건 10이야. 10이야. 는 0, 등식이잖아. 자, 이건 식을 뜻한다. 어떤 식은 안 써 있어.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식은 얘가 원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어떤 식이 있고 그 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여기에 색칠되어 있어. 삼각형이네. 그렇지?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나타낸다. 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관심 없어. 물어보는 건 f, y, x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가 생겼지. 네. 어떤 변화가 생겼어? 설명해봐. 뭐가 바뀌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건 맞아. X랑 Y가. x랑 y가 반대가 됐지. 네. 배웠는데? Y는 X 돌. y는 x 뭐? 대칭. 그렇지. 정확하게 끝까지. 대칭이동까지 나와야지. y는 x 대칭이동이네. 그럼 여기서 y는 x를 그려보면 얘가 y는 x지. 네. 그러면 미술 시간 데칼코마니라고 했지. 네. 선 대칭은 다 데칼코마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감을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놓고 파란 초록색 선으로 저었다 펴면 어디 지키겠어? 반대. 그렇지. 여기 지키겠지. 자, 날파리가 있어서 잡았어. 자, 수학과 무관한 행동이야. 자, 계속 거슬렸거든. 그래서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거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은 접었다 폈을 때 그림이 쉽게 보이지. 네.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잘 안 보여. 지금은 보이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면, 특히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게 2번 이상 이동하면 헷갈리기 시작해.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줘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이긴 해. 자, 일단 원래 파란색으로 돌아갈게. 답은 알고 있지만 저 파란색은 꼭지점이 있지. 몇 개 있어? 3개 있지. 파란색 원래도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다 주사해. 얘는 다 알고 있지. 뭐야? 0, 0. 얘는 마이너스 1, 0.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이 세 점을 모두 y는 x 대칭으로 시키는 거야. 세 점을 모두. 자, 이렇게 하는 풀이가 오래 걸리지만 더 정확한 풀이야.
자, 이 풀이 알아야 되는 이유, 그림이 한 번에 안 보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대비해서 연습해둔다. 자, 먼저 0,0을 yx에 이동하면 뭐가 돼? 똑같지. 네. 따라서 여기 지키겠네. 새로 이동한 점을 빨간색으로 찍을게. 마이너스 1,0은 뭐가 돼? 1 마이 0,y. 순서쌍이야. 0, 마이너스 여기 있네?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기지? 네. 세 개를 이었더니 아까랑 똑같은 결과. 음. 자, 이렇게 차근차근 푸는 풀이도 기억해놔라. 자, 풀이가 많을수록 어떻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을 딱 받으면 다른 방법 없나? 할 때 머릿속에서 있어! 떠오른다면 기억한다면 풀 수 있는 거지. 자, 250. 자, 얘도 변화가 생겼지? 당연히 변화가 생겨야지. 그래야 문제가 되겠지. 안 변하면 너무 심심하잖아, 문제가. 아까 이동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그림을 찾는 문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건 많이 안 될 거야, 그렇지? 자, 얘를 이렇게 바뀌었어. 무슨 이동? 원점 이동. 원점 대칭. 칭. 자, 근데 여러분은 이 도형을 원점에 관하여 대칭도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이 도형을 아니요.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은 생각보다 어려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꼭지점을 하나씩 이동하는 거. 자, 얘는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2. 얘는 2 콤마 2. 얘는 2 콤마 0. 자, 1 콤마 2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 콤마 2를 대칭 이동하면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 콤마 0을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콤마 0이 되겠지. 그래서 세로 x 가로 y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지. 둘 다 부호 반대 말고 또 있었어. 뭐였게? x축 대칭 이동 and y축 대칭. 두 개를 한 번씩 하면 된다. 순서는 상관없다. 따라서 여러분 얘를 x축으로 대괄호만 하자 일단. x축 대칭 이동. 그러면 우리가 그려준 거 맞아? 대략적으로? 네. 그 다음 얘를 무슨 대칭 이동? Y y축 대칭 이동 했더니 반대쪽 빨간색이 된다. 맞아 안 맞아? 오. 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두 가지 이상의 풀이를 자꾸 연습해요. 그래야 강해진다. 자, 252번은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 도형이. No. 대칭 이동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단계 이동이라는 거야. 한 번에 못 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얘를 먼저 y는 x 대칭 이동 먼저 할게. 그럼 어떻게 돼? f y, x는 0이지. 네. 그 다음 얘를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할게.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자, 그럼 이제 y는 x 대칭 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하면 되는구나 라는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 도형을 제일 먼저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을 해야 돼. y는 x는 원점과 1,1을 지나니까 딱 요거지.
그러면 데칼코마니 그릴 수 있겠어? 초록색으로 적었을 때 나오는 도형? 자, 네. 되면은 그리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아까 마이너스 대칭이동도 대칭이동이 한 번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 자, 얘도 점이 꼭지점은 아니지만 요 점, 요 점이 뭔가 핵심이 되는 점이지. 네. 이 점을 세 점을 마이너스 대칭이동할게. 자, 0,0은 어디로 가? 0,0. 0,0로 가요. 그 다음에 1,1은 1,2,0은 0,2. 0,2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지. 그리고 접었다 폈을 때 포개져 느낌이 온다면 더 확신이 들겠지. 자, 근데 이게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났어. 이제 하나 한 거야. 이제 무슨 이동이야? 원점을 가는 대칭 이동. 자, 원점을 가는 대칭 이동은 더 어려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X축 이동 한 번, Y축 대칭 이동 한 번. 그럼 빨간색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그려지나? 네.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나? 네. 네. 최종적인 답은 얘가 되겠네. 자, 답 체크하는 사람은 숙제를 안 하겠다는 의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못 풀어. 시험이 나오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필기는 괜찮지만 꼭 자기 힘으로 푸세요. 자, 253. 이번에도 한 번에 이동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번에도 도형은 얘야. 선으로 연결되는 걸 봐요. 점선은 좌표를 나타내는 것뿐이 아니라 이 점선은 실제 선이 아니라는 거야. 네. 도형이 아니야. 자, 그럼 먼저 얘를 어떻게 할까? 무슨 이동? y는 x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이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 자, 보면 이렇게 됐지. 네. 이게 최종적인 목표지. 무슨 이동이 이게? Y축. y축 대칭 이동. 좋아. 또 하나씩 골라볼게. 틀려도 돼. X축. x축 대칭 이동. 공준아? Y축. y축 대칭 이동. 아니면 y축 대칭 이동. 자, 지금 정답은 x축 대칭 이동이야. 왜냐? 이 마이너스가 누구한테 마이너스가 붙었어? y한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이야. 근데 헷갈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선생님, 여기는 x의 자리잖아요 라고 생각하잖아. 수저상 위치가. 근데 지금 y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y인 거야. 그래서 알파벳을 보고 따라가야 돼. 알파벳. x냐 y냐를 보고 판단해야지 x 자리, y 자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자, 요거 주의하세요. 이거는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x축 대신입니다. 주의사항. 자, 그럼 이제 다시 해보자. 이 녀석을 y는 x 대신이 너. 이거 할만하지? 한번에 되지? 네. 어디로 가? 위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얘를 무슨 대칭이도? X축. 그러면 x축 대칭도 하면 이거는 그냥 계산 안 해도 이 정도는 이제 슬슬 잘 보이지. 이번에는 최단거리를 풀어버렸어. 자, 요거 부호 바뀌는 거 헷갈릴 수 있다. 조심하자. 255. 자, 요거는 일단 필기하지 말고 듣기만 해. 그러니까 풀기가 되게 다양해서
너무 많이 쓰면 뭘로 풀어야 될지 헷갈릴 것 같아. 자, 이번에는 fx, y면 gx, y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별개의 함수로 나와 있어. 그런데 g는 f를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면 g가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 자, 따라서 f를 어떻게 이동해서 얘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리잖아? 네. 이제 모양은 똑같지? 네. 그 다음 뭐 하면 돼?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판단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x축 대칭 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할 거야. 자, 좌표를 좀 알아야 돼. 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리고 똑같은 위치는 얘 여기지. 네. 여기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1이지.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1이 되려면 얼마큼 평행 이동해야 될까? 마이너스 A, B라고 가정했을 때 평행 이동하는 방법은 점은 덧셈 연산이지. 네. 1 플러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 마사입니다. 그럼 A는 마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1이다. B는 2이다. 자, 그럼 이제 평행 이동은 마이너스 4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지. 그럼 이제 식을 세울게. fx, y는 0을 x축 대칭 이동 시켜. 얘는 두 번째 평행 이동이야.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보고 반대? y고 반대. 자, 끝난 게 아닌 게 얘를 또 평행 이동해야 돼.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럼 x하고 y 자리에 괄호를 치라고 했어. 그럼 f 괄호 콤마 마이너스 괄호인데 x 자리에 x라고 쓰고 뭐라고 써요 여기다? 플러스 4 y 자리에 y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괄호를 좀 풀어서 쓰면 요게 최종적인 형태지. 네. 자, 이 녀석이 바로 g라는 거야. 얘가 얘네 둘이 같다는 거야. 둘이서. 자, 그러면 객관식에서 찾아볼까? 반대로 했네. 나는 F를 이동시켰는데 얘는 G를 이동시켰어. 객관식을 보고 풀었어야 되는데 쏘리. 당연히 F, G 순서니까 F를 이동할 줄 알았어. 얘는 G를 이동했어. 근데 답의 형태는 좀 다르게 나온 거야. 근데 자, 만약에 객관식이 나처럼 F를 이동했다고 가정할게. 그럼 얘가 답에 있느냐?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해. 왜냐? 저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은 X축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중에 난 뭘 먼저 했지? 대칭 이동을 먼저 했지.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대칭 이동을 먼저 하라요. 그게 더 계산이 쉬워. 근데 사실은 계산은 좀 어렵지만 평행 이동을 먼저 할 수도 있어. 따라서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면 답이 한 개가 아니라 복수다가 아니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져. 자, 그래서 서술형으로 풀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무슨 식이야? 객관식이지. 네. 그럼 얘는 객관식을 하나씩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야.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돼. 만만치 않지. 자, 그래서 내가 필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풀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물론 내가 순서를 거꾸로 읽기도 했지만 어차피 풀이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는 풀어봤자 운이 좋으면 걔가 답이 있는데 운이 나쁘면 객관식이 없단 말이야. 다른 방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동을 다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 있어. 자, 그래서 객관식으로 갈게. 자, 객관식은 여기 이렇게 있어. 하나씩 할게. 얘는 G를 이동한 거지. 그치?
네. gx, y는 0을 얘는 뭐 한 거야? 이 모양을 만들면 평행 이동한 거죠. 얼마만큼? x축으로 여기가 출발해. 얘를 어떻게 이동하면 얘가 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맞아? 아니잖아. 얘를 평행 이동하면 얘랑 같아져? 아니요. 아니잖아. 그치? 네. 아니야. 그러면 얘는 평행 이동으로 한 번에 돼? 2번은? 아니요. 안 되지. 그래서 2번을 풀려면 내가 평행 이동도 해야 되지만 대칭 이동도 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어. y의 부호가 반대잖아 지금. 자, 내가 뭘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지? 대치. G. 따라서 여기로 대평행 이동은 신경 쓰지 마. 숫자는 신경 쓰지 마. x, 마이너스 y. 즉 이걸 먼저 만드는 거야. 무슨 대칭 이동이야? X축.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자, 얼마큼 평행 이동이 이게?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4만큼, 2만큼. 2만큼. 맞아? 4만큼, 2만큼 맞아? 아니요. 아닌 것 같아. 아니, 맞아? 아닌 것 같아. 성준아? 아닌 것 같지? 자, 여러분들 어디서 틀리냐면 여기서 좀 틀려. 왜 그러냐? y 앞에 부호가 이미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4만큼, 2만큼이라고 쓰지 말고 a만큼, b만큼이라고 푸는 걸 추천하긴 해. 보여줄 텐데 일단 맞는지 확인부터 할게. 지금 내가 쓰는 건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풀라는 뜻은 아니야. 자, 얘를 x하고 y의 괄호를 치라고 했으니까 맞니? 네. 써볼게. g x자리에 뭐? x 빼기 4 y자리에 y 빼기 2. 자, 맞아 안 맞아? 맞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있지. 선생님 설명하다 갑자기 한 명씩 물어보는 거 있지. 네. 왜 물어보는 줄 알아? 많이 틀려서. 정답. 대부분 틀렸어. 틀린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무난한 사람들이야. 평균적인 거야. 맞추면 잘하는 거. 맞죠. 틀려도 괜찮다는 얘기야. 주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틀린 거 있었지. 한 명씩 물어봤을 때. 네. 선생님은 틀릴 거를 미리 알고 있어. 통계적으로 경험치. 꼭 거기서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물어볼 때 조금 진심이 들어가줘야 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틀리기 좋은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평행이동이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럼 그냥 이렇게 문자로 풀라고 차라리. 문자. 그럼 이제 g x, 마이너스 y는요. x자리에 x 빼기 a, y자리에 y 빼기 a. 이제 계산하는 거야. 자, a 얼마야? b 얼마야? 그렇게 찾으면 되잖아. 굳이 부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왜 고민하고 있어? 그냥 해보면 되지. a, b. understand? 네. 그럼 이제 이 식을 만드는 방법을 찾았잖아. 첫 번째는 x축 대칭 이동. 두 번째는 얼마큼 평행 이동? 4만큼? 2만큼 평행 이동. 자, 확인하자. g가 출발이야. g가. 이 g를 x축 대칭 이동. 데칼코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져? 반대로 시켜야지. 네. 이 그림 맞나? 나도 헷갈리기 시작해.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 맞아? 자, 그 다음 얘를 4만큼, 2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한 점을 고를게. 요걸 고를게. 요게 1로 이동해야겠지? 네. 자, 얘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1. 1. 얘는 3,3. 자, 마이너스 1,1을 4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해. 얼마야?
3, 나왔지? 네. 오케이, 정답. 객관식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서술형으로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낸다면 복수 답안을 선생님이 싹 다 조사하시고 스스로 그리고서 그 중에 하나라도 쓰면 답은 인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는 아주 까다로운 선생님 중에 대단한 선생님인데 본인이 채점을 엄청 힘들게 하셔야 될 건데 내는 선생님 본 적이 있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내는 선생님 본 적이 있어. 지독하시지. 네. 그리고 가능한 막 3~5가지 방법을 다 찾아보셨겠지 선생님. 그래놓고 그 중에 2개 이상 대답한 애들만 정답으로 주셨고 하나밖에 못 쓰는 애는 반으로 감점하면 되는 거지. 네. 그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객관식의 가능성이 높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자,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있을 때는 뭐부터 해라? 대칭. 대칭이동. 평행이동 할 때는 숫자로 해라, 문자로 해라. 문자가 더 유리하다. 괜히 부호 때문에 헷갈리기 좋다. 그치? 이거 주의하시고. 자,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 쭉쭉 해결하시고. 자, 끝까지는 못 가겠다. 오늘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제. 요 유형까지는 소화해야 돼. 자, A -1,1이 있고 B 4,4가 있어. 그런데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요. 이 문제는 정확한 좌표가 필요한 문제. 그래서 좌표를 오랜만에 -1,1스럽게 찍을 거예요. 그리고 4,4스럽게 찍을 거예요. 자, 찍었지? 그리고 X축 위에 점 P가 있어. 어딘지 몰라. 그냥 X축 위에 점 P가 있어. 내가 지금 아무데나 찍은 거야. 좌표가 없잖아.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성분 AP랑 성분 BP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자, 지금 그림 좀 보이니? 점선 선으로 내가 점점점 연결해 놓은 거. 네. 어떤 사람은 쌤 저는 P를 여기다 찍었어요. 아 그래? 그럼 거리가 어떻게 돼요? 요 길이 되겠지. 어디가 짧을까? 느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야.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체육 시간에 운동장이나 좌표 표면이 여기에 줄을 서 있어요. 아이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체육 선생님이 지금부터 선착순 달리기 꼴찌 3명은 청소할 거야. 뭐 이런 거 했어 미션을. 또는 뭐 1등 3명은 뭐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뭐 이런 미션을 했어. 그럼 빨리 가야겠지. 근데 조건이 있어. 목적지는 여기야. 야, 벽 찍고 뛰어가. 벽 한번 터치하고 뛰어가. 이거야. 그럼 애들이 이렇게 이동하네, 이렇게 이동하네. 다양하겠지. 네. 보통 앞사람 많이 따라가던데. 인간도 그 말들 막 뛰어다니는 거 같지. 저런 말들 막 보면 다큐멘터리에 인간도 비슷해. 어딘가 불나잖아. 앞사람을 가는 데로 막 쫓아가. 본능적으로. 근데 그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자, 어쨌든 어디를 찍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수학 문제인 거야. 당연히 달리기가 빠르면 뭐 좀 분리해도 되겠지만 달리기 속도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를 찍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겠지. 네. 바로 그런 문제야. 이게 그 수학 문제입니다. 지금.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기발한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움직이는 점이 있지. 누구야? P지. 자, 지금부터 움직이는 점은 움직일 동자에서 동점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지. 누구야? AB. AB지. AB를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정지한 점, 정점이라고 부르죠. 정점, 동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 문제는 필기 잘해. 동점을 찾아서 걔가 누구 위에 있는지를 찾아요. 누구 위에 있어? X축. X축 위에 있어. 이 내용은 바뀔 거야. 어떨 때는 Y축이고, 어떨 때는 Y는 X 위에 있고, 매달 바뀔 거야. 자, 그 다음 2단계. 이 동점과 이어진 정점을 한 개 골라.
점점을 한 개 선택해야 돼. 누구 선택해봐. A. B를 선택해도 돼, 안 돼? 돼요. 돼. 한 개 선택하래. 그래서 나는 A라고 선택했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B를 선택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럼 3단계. 그러면 그 정점 A를 정점을 이어 쓸게. 정점 맨날 바뀔 거니까 문제마다 여러분이 정점을 동그라미 대칭. 동그라미가 뭐였는지 얘들아? X. 우리 아까 누구 위에 있는지 뭐라고 했지? 그 X축이었지? 이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똑같은 거. 그리고 이 점을 새로 이름을 지어줄게. A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을게. 되니? 네. 그럼 이제 마지막 4단계 끝난 거야. 최소값은 이동한 원래는 A하고 B였지. 근데 A가 뭘로 바뀌었어? A 프라임으로 바뀌었지. 네. B는 안 바뀌었지. 그러면 성분 A 프라임가 최소값이 최단위. 자,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에서 일단 원리를 좀 설명해 볼게. 지금부터 설명하는 원리는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지적 호기심. 파란색하고 초록색 중에 누가 더 조금 유리할까? 이 정도만 판단해 보는 거야. 자, 일단 초록색을 먼저 해볼게. 요 길이가 있지. 그치? 요 길인데 요 A를 대칭 이동할게. X축 대칭, 동그라미 대칭 이동할게. 그러면 A가 역심시키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때? 똑같이. 네. 그러면 초록색 경로를 따라가는 애들은 여기 찍고 이렇게 가지. 원래 V자 모양이지. 네. 근데 옮기면 이렇게 이동하는 애들이야. 같은 거잖아, 거의. 네. 요런 원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을 따라가는 애들은 역시 A를 대칭 이동하면 A 프라임은 똑같지. 네. 그럼 파란색은 요 길이가 어디로 바뀌어? 요 길이로 바뀌는 거야. 그럼 파란색은 이렇게 이동한 거죠. 누가 이길까? 초록색과 파란색. 초록색. 아이 보이지? 그럼 누가 제일 빠르냐면 A 프라임하고 B를 이렇게 이은 애가 제일 빠른 거야. 네. 꺾인 적이 없잖아. 내가 여기서 저까지 이동해야 돼. 꼬리꼬리로 갈 거야? 직진으로 갈 거야? 그게 제일 빠른 거야. 이동 거리상. 그러니까 벽은 여기를 찍어야 돼.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제일 빠른 애들이야. 왜? 직선으로 가니까 실제로. 거리는 똑같잖아. 이게 아이디어야. 자, 결국 아이디어는 뭐냐면 꺾여서 가는 길을 펼쳐서 일직선을 만들겠다는 거야. 느낌으로 얘기하자. 한 번 꺾여 있으면 한 번 펼치면 돼. 근데 다음 시간에는 두 번 꺾여 있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두 번 펼치면 돼. 별거 없어. 자, 항상 이런 느낌이야. 난이도 3야. 난이도 3는 난이도 1, 2, 3를 계단 한 칸씩 올라갈 줄 알면 세 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우리는 레벨 1을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꺾여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 이제 실제로 연산하는 걸 보여줄게. 이제부터는 필기를 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풀이니까. 지금까지는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진짜 풀 거예요. 자, A에서 요 X축 위에 점 P를 어딘가에 찍고 가야지. 그지? 그러면 뭐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하지만 이게 최단 길이라는 보장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자, 몇 번 꺾여 있어? 한 번 꺾여 있지. 그 꺾인 점이 동점이야 항상. 꺾인 점이 뭐다? 동점이다. 또는 동점이 꺾인 점이야. 그러면 얘가 누구 위에 있어? X 위에 있지. 네. 그치? 그럼 걔랑 이어진 점점 하나를 선택해. 누구? A 선택했어. 그 A를 무슨 대칭이도? X축 대칭 이동시켜. 그러면 A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A 프라임이 되고 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자, 그 다음에 A는 A 프라임으로 바뀌었고 B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이어버리면 이게 최단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찍어야 된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한 거지만 일직선으로 간 거랑 똑같다. 그럼 최소값은 3분 A 프라임보다 최소값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꼭 A를 이동해야 돼? 아니요. 내가 동점과 이어진 정점이라고 했지. 네. B를 이동해도 돼.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B를 선택했어. B를 무슨 대칭이동? 동그라미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 B를 X축 대칭이동하니까 누구 보고 반대? Y고 반대. 그 다음에 B는 이동했고 A는 이동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두 개를 이동한 거랑 안 한 거랑 이용. 그럼 여기가 별표 여기를 찍어야 되고 실제로는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VPO랑 비직선이랑 똑같은 길이가 된다. 이보다 짧을 수는 없다. 가장 똑똑하게 이동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일상생활에 잘 안 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전문성을 갖게 되잖아. 그럼 수학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실력차가 벌어져. 그 일 안에서. 예를 들어 건축학과야. 근데 수학을 다 까먹었어. 그럼 건축 잘할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왜? 어떤 사람은 자 여러분들이 땅을 이렇게 땅은 완벽한 원도 아니고 뭐 그냥 찌글찌글 할 거 아니야. 땅 모양 그렇지? 내가 땅에다 건물을 지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 모양에 딱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대표적으로는 건물을 지으면 무슨 모양이야? 네모로. 그렇지. 보통 직사각형 형태 대부분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직사각형으로 지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건축가는 이렇게 지을 거고 어떤 건축가는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땅 주인이면 건물이 클수록 유리해, 작을수록 유리해? 클수록. 그게 바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야.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최적화시켜서 저는 이렇게 짓겠습니다라는 제안서를 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엄청난 일이 있어서 성과의 차이가 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물건 땅에 있는 건물을 가격을 책정할 때는 몇 평이냐를 꼭 확인하잖아. 그치? 평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딱 봐도 빨간색이 작지. 그치? 근데 초록색도 최적화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컴퓨터로 막 계산을 해야 돼. 수학을 이용해서. 실제 건축가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당연히 하려는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문제 한 번 꺾여 있는 문제, 한 번 꺾여 있는 문제는 한 번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두 번 꺾여 있으면 두 번 대칭 이동을 하게 될 거야. 한 번만 더 갈 거야. 그리고 Y축 위에 있으면 Y축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61번을 볼게. 마지막 문제야. 262번까지 숙제 나갑니다. 어, 1km 떨어져 있고 다리로부터 시냇물이 정동에서 정서로 다리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다. 뭔 말이야? 다리로부터 밑에 있는 게 다리인가? 네. 그리고 다리를 관통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건 쓸데없는 말이구나. 둘째 줄. 괜히 헷갈리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이게 물인 거야. 이게 물. 그냥. 그지? 흐르는 방향 같은 게 뭔 상관이야. 다리가 물이 있으니까 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철수는 다리에서 정동으로 오른쪽으로 3km, 북으로 5 떨어진 곳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다. 철수가 시냇물로 가서 물을 먹이고 집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이게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똑같은 문제인 거야.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와야지. 뭘로 옮겨와? 좌표. 좌표 평면. y축은 어디 놓으면 좋을까? 여러분의 선택이야. 나는 여기가 원점이 편한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다면 집은 여기 점식해야지. 집은 0,1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소는 3,5에 있는 거네. 그러면 소를 끌고 물을 먹이려면 이렇게 이동해야겠네. 네. 물을 먹이고 집으로 간다. 네. 똑같으면 되잖아. 네. 자, 동점 어디 있어? 저기. X축. X축. 이 다음에 이어진 정점. 집 해도 되고 소 해도 돼. 뭐 선택할래? 소 할래? 좋아. 이거 A, 이거 B라고 할게. 그럼 B를 무슨 대칭 이동? X축? 대칭. 대칭 이동. 좌표는 3, 마이너스. 한 번 꺾여 있으니까 한 번만 대칭 이동하면 돼. 따라서 A는 이동 안 하고 B만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이동해야 최단거리지? 네, 최단거리 나왔고 별표.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한 거지. V자 형태로 이동했지만 펼쳐서 일직선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최단거리를 구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최단거리가 나온 거지. 자, 이렇게 실생활 문제가 방금 전 푸는 문제랑 똑같다는 걸 인식하는 게 실력이라는 거야.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잘 읽으면. 그리고 쓸데없는 조건, 뭐 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거는 페이크 같은 것도 있는 거야. 수학에. 약간 함정이 있어. 막 그걸 막 깊게 파고드는 애들은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읽긴 읽어야 돼. 그게 쓸데없다는 건 읽어보고 나서 판단이 되는 거야. 선생님도 순간 머리둘리를 했잖아. 그지? 이 조건이 왜 나왔지? 하고 봤더니 쓸데없는 조건이었어. 자,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부터 숙제합시다. 시작. 주고. 네. 이쪽을